국제결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모르고 결혼하면 몇 천만 원과 인생 몇 년을 한 번에 잃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20분이 여러분의 인생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할 조금은 현실적이고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결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이야기되지 않는 이른바 위장결혼의 의심 사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차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례들은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여성을 만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결혼의 동기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소로 결혼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국가나 특정 사람을 비난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실제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구조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한 정보성 영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업무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왔는데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셨고, 긴 비행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분의 개인적인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고 현재 아내가 가출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반드시 한 번쯤은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결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결혼의 동기가 무엇인지. 둘째, 한국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지.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국제결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혼을 성사시키는 구조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분들은 베트남 여성의 외모를 기준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에서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 나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고 중개 비용을 지불한 뒤 비교적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에서는 가장 보편적입니다. 보통 한국 남성분들은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결혼 비용을 대략 1,000만 원대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절차, 현지 체류 비용, 신부 입국 과정까지 포함하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결혼이 진행되다 보니 처음부터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남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을 이미 투자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 베트남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시작부터 결혼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국제결혼 중개라고 표현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매매혼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과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오랜 시간 건강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국제결혼이라는 구조 안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제결혼 중개 방식은 대부분 결혼을 빠르게 성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선택을 잘못할 경우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속성 위주의 국제결혼은 10커플이 결혼하면 절반 정도만이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의 출발선부터 베트남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구조로 시작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남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조건을 고려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출산까지 한 이후 간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가출이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국제결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은 느끼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중개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업체의 이익률이 처벌이나 벌금보다 훨씬 큰 구조이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내 정식 등록 업체는 여성가족부의 관리 감독 아래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 업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조차 없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호치민, 건터, 하이퐁 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혼 전문 브로커나 변호사들이 빠른 이혼 절차를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이 양쪽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표준 약관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 구조상 위약금이나 계약 취소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 결정을 멈추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찜찜한 마음을 안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고 그 불안은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부 중개업체는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까지만 책임 범위로 설정해두고 그 이후의 생활 문제에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모만을 앞세워 남성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경우 결국 그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조건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결혼일수록 위장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순종적으로 보이다가 결혼 절차가 끝난 이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한국 남성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 보였던 모습만을 믿고 사전에 보였던 신호들을 스스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상대방의 삶의 태도와 환경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대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 이후 신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처음에는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잘 정착해 사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결국 신부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이 부분이 국제결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부의 마음을 제대로 얻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오기 위한 목적, 즉 위장결혼에 가까운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여성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정착해서 그냥 눌러앉아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사례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결과는 처음 조건이나 출발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내가 아내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장결혼이든 아니든 국제결혼이 어떤 형태로든 잘못되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베트남 현지 업체나 한국 업체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모든 부담과 결과는 전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현실 또한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감정이나 기대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현실을 기준으로 감정보다는 국제결혼의 맥락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